안녕하세요. 주식 분석가 달수입니다. 금일은 삼성전자와 경제 상황에 대해서 말씀드릴 건데요. 자, 우선 삼성전자는 단기적으로 매매하실 수 있는 구간이라고 반복적으로 말씀드리고 있죠. 그래서 삼성전자는 장기 주식이 아니라 현재는 단기적으로 미국의 상황이나 한국의 상황에 따라서 특정 금리의 상황에 따라서 올라가거나 내려갈 것이기 때문에 그에 맞게 단기로 대응하셨으면 좋겠고요. 자, 지금은 많은 사람들이 경제 위기라는 것을 인지를 하고 있는데 언론에서도 경기 침체, 불황 매우 어렵다라고 얘기는 하고 있는데 막상 내 자신을 보면 그렇게 어렵진 않아요. 이게 뭐냐? 아직 경기 침체가 제대로 시작도 안 했다. 지금 제대로 시작해서 정점기로 가고 있다? 아니면 지금부터 더 나빠질 게 없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는데요. 경기 침체 아직 시작도 안 했고요. 불황기가 아직 오지도 않았고요. 경기가 지금 바닥이다. 이런 얘기 꺼낼 때도 아니고요. 그러니까 지금 이 많은 것들이 사전 경고 그 이상 이하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제 화폐 발행량만 보셔도 정점까지 왔고요. 이 화폐를 태우는 과정이 있는데 이게 단순히 몇 달 내로는 절대 태울 수가 없고요. 최소 3년에서 5년 정도는 불황기일 확률이 높습니다. 그러니까 이 불황이나 침체는 이제 시작 단계이기 때문에 지금으로부터 3년에서 5년 정도까지는 불황일 확률이 높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주변 환경만 보시더라도 생각보다 괜찮은데? 생각보다 버틸만 한데? 이 얘기는 불황이 오지도 않았다는 거예요. 그냥 자영업자들이 만약에 폐업을 했다, 연체가 되고 있다는 어떠한 얘기냐면 창업을 하신 분들이 많기 때문에 그 비율에 맞춰서 예전과 동일하게 폐업을 하고 있는 거고요. 돈을 빌린 양이 예전보다 많기 때문에 비율로 봤을 때는 이전 연체율과 크게 차이가 없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지금은. 그래서 1차적으로 먼저 터지고 있는 게 이제 은행권이 먼저 붕괴되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부동산 자금들, 고액 연봉자들, 그러니까 매우 극소수들만 어려움을 경험하고 있기 때문에 아직 보통 사람들이 위기를 경험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뉴스나 유튜브 같은 데 보시면 왜 이렇게 어렵다는 얘기들을 하지? 생각보다 괜찮은데? 이런 생각이 드시는 이유가 내가 보통 사람이기 때문이에요. 1년에 억대 연봉을 받으면서 은행을 다니시는 분들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억대 연봉을 받으시면서 증권사에 다니시는 분들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일단 1차적으로 고액, 예를 들어서 연봉이 3억에서 5억 구간인 그런 분들이 먼저 타격이 오고, 실제로 지금 서서히 다가오고 있는 것 뿐이고 아직 오지도 않았습니다. 자영업자들이 폐업하고 있다, 이 얘기도 사실 아직까진 신빙성이 없다는 거예요. 왜냐면 여태까지 창업을 많이 한 비율만큼 폐업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직 경기 침체 안 왔고요. 시작도 안 했습니다. 견딜만 하다 이게 아니라 시작도 안 했기 때문에 당연히 보통 사람들이 이 위기를 느낄 수가 없어요. 올 거기 때문이죠. 그래서 전 세계에서는 그동안 많은 돈을 풀었고 2020년 이후에 특히나 많이 단기간에 풀었어요. 2008년 이후로 역대급으로 푼 돈을 결국 누군가는 책임을 져야 되는데 그 돈을 받은 사람들이 책임을 지는 거예요. 그게 이제 월급을 받는 사람들, 자영업자들, 돈을 번 사람들 모두가 해당이 되는 부분들이에요. 이 돈을 혼자서 독식을 한 게 아니라 저희가 다 같이 사용을 했고 통장에 있기 때문이에요. 이게 다 증발되기까지 경기 침체가 지속될 것인데, 아파트에 입주를 하면 주차 자리라는 게 있었죠. 근데 요즘에 어떻죠? 한 집에 자동차가 3대, 4대 있는 집들이 꽤 많고요. 2대 이상은 기본적으로 있어요. 예전에는 1대 있었죠? 이 수많은 화폐를 발행했기 때문에 이 돈들이 뭐다? 예전에는 아반떼를 타시는 분들, 소나타 타시는 분들 많았죠. 근데 요즘은 어떻죠? 기본적으로 그랜저 이상, 제네시스 이상, 벤츠 이상, BMW 이상 많죠. 근데 그것도 한 대가 아니에요. 2대, 3대. 요즘에는 세컨카로 가지고 계신 분들 꽤 많죠. 그러니까 경기 불황 침체 어쩌고 해도 그동안 돈을 푼 양이 너무나도 많기 때문에 이게 다 어디 갔습니까? 통장에 있어요. 통장에 있다고요. 주식으로 갖고 있어요. 또 어딨죠? 채권으로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경기 침체인데도 불구하고 여행을 많이 가고요. 아시아권 여행들을 참 많이 간다는 뉴스를 보신 적이 있을 거예요. 여태까지 통화량을 워낙 많이 발행했기 때문에 이 돈이 어디 안 갔습니다.
사람들 주머니 안에 아직도 있어요. 돈이 많이 있는 상태에서 경기 불황기 침체기가 시작된 거고요. 돈이 있는데 버틸 수 있다는 거예요. 아니, 전쟁이 났는데 창고에 2년치 식량이 있는 거예요. 아무 이상 없습니다. 지하실 들어가서 가만히 있으면 돼요. 근데 언제부터 문제가 생기냐? 식량이 떨어지고 있을 때부터 문제가 발생한다. 평균적으로 뭐 예를 들어서 현찰은 없어도 뭐 자동차를 3대, 4대를 갖고 계신 집들이 예를 들어서 자동차를 팔아서 생활비로 쓰면 되니까 자영업자들이 1,000조 원 이상을 대출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 돈들이 어디 갔습니까? 자영업자들이 운영 자금으로만 쓴 게 아니라 자동차를 구입했거나 부동산을 구입했거나 대출을 받아서 주식을 샀거나. 경기가 어려워지면 어떻게 해요? 주식을 팔면 돼요. 주식을 팔아서 생활비 하면 됩니다. 버틸만 하다는 거예요. 아직까지는요, 대체 자산들이 옆에 있기 때문에 경기가 어려워지고 매출이 감소하고 순이익이 줄어들면요, 있는 돈 쓰면 돼요. 아직 경기 불황이 온 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잘 보시면 미국 국채 몰락이 결국 이 달러 시세 급등을 유발한다고 했죠. 국제 유가 같은 경우도 저희 나라가 참 그동안 이 제조업을 재밌게 잘 한 이유가 뭐냐면 기름값이 쌌어요. 평균적으로 보면 근 10년 동안. 근데 최근 들어서 기름값이 폭등하고 있습니다. 왠지 아세요? 결국 미국을 이탈하는 자금들이 뭘 삽니까? 기름을 삽니다. 기름을. 그래서 기름을 가지고 있는 나라들이 이 사실을 알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기름값 가지고 협박을 하는 거죠. 어떻게 보면 제조업 호황기 때에는 기름값이 쌉니다. 기름 소비가 줄어들면, 제조업이 어려워지면요, 이 기름을 파는 나라들은 기름값을 올리려고 해요. 그러면 생산량을 줄이면요, 기름값은 당연히 오릅니다. 이 물가지수가 전년 동월 대비 5% 상승했다는 뉴스가 나왔는데요. 자, 이게 얼마나 심각한 문제인지 보여드리겠습니다. 기름값이 비쌌을 때보다 지금은 기름값이 싼데 물가가 더 올랐다는 거예요. 지금 작년 같은 경우는 이제 기름값이 정말 비쌌잖아요. 근데 지금 기름값이 싼데 물가는 오히려 올랐다고 발표했어요. 지금 만약에 기름값이 올라가기 시작하면 이 물가는 더 폭등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름값은 지금 매우 쌉니다. 이전 시간에 123에서 75까지 이렇게 쭉 내려왔잖아요. 이렇게 기름값이 내려왔는데 물가는 오히려 작년 동월 대비 올랐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기름값이 올라가게 되면 물가는 더 올라간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미국이 기름값이 떨어지길 바라고 있는데 기름을 파는 국가들 입장에서는 이 제조업이 어려워지면 기름을 덜 사간단 말이죠. 그러면 덜 사가니까 기름값을 올려서 팔고 싶을 거예요. 그래서 이제 생산량을 인위적으로 줄여서 기름값을 올리려고 할 거란 말이죠. 그럼 만약에 이제 기름값이 올라가게 되면 물가는 폭등하게 되는 원리예요. 모든 게 다 올라가죠. 그래서 안전자산으로 이제 예를 들어서 이제 금이 사상 최고치 영역에 있잖아요. 이렇게 지금 화폐가 대체 자산으로 이동하는 현상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미국채는 사실 뭐 단기적으로는 올라갈 수 있는데 결국에는 이렇게 떨어지는 방향으로 가고 있다는 거. 이렇게 잘 보시면 안전자산 이동 현상이 나오고 있고요. 뭐 금, 은, 동이나 뭐 기름이나 화폐 같은 경우는 일시적으로 뭐 달러로 갈 수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그게 일시적이고요. 이제 정말 미국이란 나라가 신용이 없고 신용이 파괴가 된다라고 했을 때, 미국이 파산한다라고 했을 때는 결국에 미국보다 안전한 화폐로 이동한다는 거죠. 안전국 화폐를 선호하는 현상이 나올 거라는 거죠. 근데 미국이란 나라가 지금 부채가 너무 많기 때문에 안전국이라고 할 수가 없어요. 역시나 이제 또 채권이나 주식 역시 일시적으로 뱅크런 사태로 인해서 은행에서 돈을 빼고 있잖아요. 그 뺀 돈을 가지고 오히려 주식을 사거나 일시적으로 채권을 사는 현상이 나온단 말이죠. 그래서 뱅크런 이동 현상으로 나오는 채권 주식 시세 변동이 있을 수는 있다. 현재 미국이 해야 될 일이 뭐냐? 미국이 파산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일단 이 백화점 같은 상품권을 만들고 싶을 거예요. 돈을 땡겨 와야 되는데 지금 국채로는 씨알도 안 먹힙니다. 국채를 발행해서 예전에 국채를 매입했던 사람들의 돈을 돌려주고 있는 방식인데 돌려 맡기잖아요. 근데 이제 국채를 더 발행해서 금리를 올려서 하는 것은 한계가 분명히 드러나요. 미국의 기준금리가 벌써 5%대잖아요. 기름 같은 경우도 금 같은 경우도 정해져 있는 자산이잖아요. 그러니까 무에서 유를 만들려고 할 거란 말이죠. 달러를 찍게 되면 기존의 달러의 양이 늘어나게 되면서
결국에 달러의 가치가 떨어지기 때문에 달러를 발행하는 것은 가장 멍청한 행동인 건 알아요, 이 사람들이. 그래서 지금 유도하는 게 뭐냐면 이 전쟁을 유발하는 거죠. 전쟁을 유발하게 되면 무기가 부족한 국가들이 그냥 인위적으로 갑자기 무기를 사들입니다. 전쟁이 나게끔 계속 유도하는 거죠. 뭐 대만이나 홍콩이나 우크라이나나 전쟁을 부추겨서 전쟁을 하고 있지 않은 나라들한테 불안감을 조성해서 미국에 있는 무기들을 사게 만드는 방식이죠. 유대인들이 원래 항상 이런 식으로 돈을 항상 벌었고 지금도 마찬가지로 전쟁을 계속해서 더 크게 일으키려고 하는 이유나 전쟁을 하지 않아도 전쟁이라는 키워드를 계속 발설하는 이유가 무기가 부족한 국가들이 결국 미국의 무기를 사게끔 만들기 위함이에요. 그래서 결국에는 이제 미국에서 해야 될 일은 달러는 이제 끝물이고 국채도 이제 한도가 거의 다 달했어요. 이 국채를 발행하고 달러를 발행하는 방식의 화폐를 늘리는 건 이제 제한적이라서 지금 쓰고 있는 방식이 결국에는 이제 무기를 팔아먹는 건데 이 방법도 생각보다 CR이 약합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이제 미국이 쓸 수 있는 방법은 바로 이제 CBDC인데요. 미국의 코인을 발행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 미국이 1000조 원이 필요하다. 코인을 1000조 원치 발행을 합니다. 발행하는 데는 10만 원밖에 안 들어요. 그래서 이 많은 국가들이 돈을 가지고 이 코인을 사게끔 만드는 거죠. 미국 코인을. 예를 들어 달러를 1000조 원을 발행하면 달러의 양이 늘어나기 때문에 기존에 있던 달러의 가치가 폭락을 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화폐의 양이 갑자기 많아지면 그 또한 문제가 또 생기고요. 코인은 어떤 방식이냐면 금 같은 거예요. 은이 있고 동이 있고 금이 있고 다이아가 있잖아요. 이 새로운 보석을 만드는 거예요. 사람들이 보관하게끔 만드는 거죠. 유도하는 거예요. 달러나 국채를 더 발행하면 문제가 생기지만 이 새로운 방식의 코인을 발행했을 때는 온라인으로 1000조 원이라고 찍습니다. 이후에 1000조 원을 입금받는 방식이기 때문에 미국은 이자를 지불하지 않고도 자금을 융통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미국이나 중국이 계속해서 이 온라인 코인을 발행하려고 하는 이유, 돈을 융통하기 위함이고 공짜로 돈을 이자도 안 주고 융통하기 위함이에요. 그 다음에 또 이제 비트코인을 왜 자꾸 견제를 하냐? 자기네들이 코인을 발행을 하는데 자꾸 이렇게 사설 코인들이 설치게 되면 미국에서 발행한 코인이 덜 팔린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코인들을 계속 불안감을 조성해서 거래를 못하게 만들거나 인위적으로 시세를 폭락시키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건 뭔지 아세요? 사람들은 결국에 이런 화폐라는 것도 이제는 시세 차익을 원하기 때문에 이 사설 코인의 시세는 결국에 더 올라갈 예정이고 정부에서 발행한 코인은 시세가 변동이 거의 되질 않아요. 많은 사람들이 코인 발행을 시작하게 됐을 때 오히려 사설 코인의 가치는 더 올라갈 수 있다는 거예요. 코인을 발행해서 자금을 공짜로 인위적으로 땡겨올 방법을 찾고 있다. 지금은 경기 침체기가 아직 시작도 안 했다고 하면 놀라실 건데요. 지금 침체를 느끼지 못하는 이유가 이전에 발행한 돈들이 워낙 많기 때문에 그 돈이 소진이 되고 나서 본격적으로 하나씩 크게 몰락을 할 거예요. 결국에 답은 정해 있습니다. 경제가 늦게 몰락하는 것 뿐이고요. 이거에 맞게 잘 준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금일 방송 여기까지 하겠고요. 감사합니다.